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금 나에겐 어떤 부동산이 필요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 꼭 봐요. 어떤 분이냐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법 자주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인근에 40년 전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주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한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정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는 예전부터 목돈이 생길 때마다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요. 경기도 외곽 지역에 조금씩 땅을 사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은 땅의 토지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부러운 재력의 보유자다. 저 할머니 정말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요. 이 정주점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40년 전에 이 정주점을 했을 때는 정주점은 어떻게 보면 동네 장사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외식할 게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다 그러면은 그 삼겹살 이렇게 사갖고 먹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요. 왜냐면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특히나 저희 사무실에 위치해 있는 데가 대학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정주점에서 동네 정주점에서 고기 사 먹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이 어르신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정주점 문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개점 휴업 상태인 정주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 정주점 할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오세요, 놀러 오시는데, 하소연을 하세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생활비가 부족하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웬만하면 아파도요,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진대요. 이게 정말 무슨 말입니까? 60억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고, 아파도 돈이 없어서 망설여진다. 병원 가는 게. 정말. 근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항상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그럼 땅을 팔면 되잖아요. 땅을 파세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저한테 역정을 내세요.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사서 모았는데 지금까지, 그거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한 평도 못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결국 고생은 본인, 그 할머니가 40년 동안 혼자서 고생대로 하시고요. 그 경제적인 부는 자식들에게 그냥 오롯이 물려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악담같이 들리시겠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부를 물려받은 자식일수록 그 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벌어오지 못한 큰 돈이기 때문에요, 감당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그래서 이 정주점 할머니의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부동산을, 재산을 그냥 막연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령대에 맞는, 나이에 맞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손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좋은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지, 어느 부동산이 더 좋아요? 부동산 아저씨,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뭐 매달 일정한 액수의 수익이,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팔았을 때, 언젠가 양도했을 때, 매매했을 때 그 차익, 시세 차익을 한 번에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최대 큰 장점이죠. 이와는 반대로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일정한 액수의 월세가 달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나의 그 경제 활동, 그다음에 그 생활비 쓰기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크지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익이 크지 않다. 이거는 단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한 부동산을 저한테 물어보면 획일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왜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주점 할머니 사례를 통해 가지고 묻는 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이 부동산이 이분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연령대에 맞는 부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하시는 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답을 좀 달리해 드립니다. 즉 연령을 나눠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부동산을
구입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권해드리는데요. 그래야 보유하는 자신도 편하고요. 부동산도요, 자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소유자를. 옷만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분명 나이에 맞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일단 편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고요. 그래야 쉽게 헤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이득을 가져다 주면서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부동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부동산 꼭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요, 다음과 같이 그 묻는 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답을 달리해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 20대에서 30대,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이런 질문 하시면은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부동산을 소유하기에는 금전적으로도 부족하고요, 또 마음적으로 미숙해요. 솔직히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건요,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자식을 품듯 무한 애정과 관심을 주면서 이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륜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30살 이전이라고 하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과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 최대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드머니를 만들 때는요,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근면 성실과 열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빨리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0대 중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대 중반.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투자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금이란, 여러분들 중요한 게, 투자금은요, 자신이 모아놓은 시드머니,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냐면 만든 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때부터 회계학적으로 자산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투자란 자신의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금융상품, 즉 여기서 말하는 금융상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이겠죠. 대출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도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는데요. 나쁜 대출은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갚으셔야 되지만, 좋은 대출은 계속 함께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빚은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안목을 30대 중반에는 분명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대출도요, 자산의 회계학적인 의미로 보면요, 자산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지극히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근로소득만으로 알뜰살뜰하게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요, 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부를 어느 정도 형성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좀 버리시고, 자신의 노동의 강도만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서 절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빚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는요, 뭐냐면요,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집의 평수, 위치,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급적 30대 때 반드시 내 집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흔이 되기 전에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장만함으로 인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재테크 개념이 새롭게 현실로 와 닿을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첫 집이지만 분명 커다랗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발판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본격적으로 40대, 50대 초반, 40대부터 50대 초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장, 피크 타이밍이죠. 그 다음에 허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이때는요,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자산을 늘려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약간의 무리를 해도 돼요. 왜냐면요,
근로소득이 정말 정점 피크에 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최대한 좀 무리를 하셔가지고요. 공격적으로 자산 형성의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좀 자산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공격적인 재테크를 제가 조언을 드리면요. 이런 말씀 꼭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요. 또 이자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1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만족하면서 저는 그냥 다주택으로 가는 것보다 1주택으로 그냥 할래요. 이렇게 1주택으로 안주하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40대, 50대 초반까지 무리를 하지 않으면요. 경제적으로 크게 윤택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공격적인 재테크로 인해서 나머지 자신의 30년, 40년, 은퇴 후에 30년, 40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5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때는요. 이때부터는 자산을 늘리기보다는요. 지키고 굳히기 작업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50대 초반 이전까지 40대 50대 초반까지 공격적으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셨다면 이를 안정화시킬 작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세 차익형을 일부 정리해 가지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비중을 옮기는 작업을 이때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 비율은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4대 6.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이 4,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이 한 6 정도 비율로 자산을 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수익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더 높이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생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노동력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소득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면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의 근로소득을 넘어설 수 있는 크로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정주정 할머니처럼 아파도 뭐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진다 그러지 않으시려면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편하게 병원 가실 수 있고 놀러도 다닐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근로소득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노후에 큰 걱정이 없겠죠. 간혹 그리고 이제 노후에 뭐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럼 남아있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요. 절대 수익형 부동산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물려주시면 안 돼요. 즉 살아생전에 물려줄 때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만 물려주셔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어쩌면 자식이 하지 못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도를 대신해주는 제2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수익형 부동산은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란 단순히 모으고 움켜쥐고만 있기만 하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연령대, 현재 나에게 맞는 부동산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